안녕하세요. 뉴스 찬찬찬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때 제가 우리 구독자를 읍소를 했더니 3명 늘었어요. 우와! 자, 이 분위기로 좀 더 늘어야 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뭐 여전히 몰래 데려온 멍군이도 왔습니다. 오늘은 중금리 대출. 요즘 뭐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와서 많이 보셨을 텐데 중금리 대출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이거 참 문제도 많고 복잡하던데 일단 중금리 대출 왜 문제냐? 이런 기사 매경에 나온 기사인데 신용등급 낮아도 뭐 카뱅 대출 쉬워진다고? 중금리 대출 경쟁 가속화 뭐 이런 기사입니다. 근데 지난 5월 달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중저 신용자 대출이 너무 작다. 그래서 이걸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특히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지금 뭐 한 4조 6천억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7조 2천억, 굉장히 한 2배 정도 늘리겠다. 또 중금리 대출 비중이 앞으로 지금은 뭐 굉장히 적은데 30% 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중금리 대출이라는 게 한 금리 한 10% 전후의 개인 신용대출 말하거든요. 신용등급으로 따지면 한 4등급에서 7등급, 한 중간에 있는 그런 건데 뭐 지금 정부가 전체적인 가계대출은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중금리 대출 늘려라. 왜냐하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은행에서 너무 배제한다. 그래서 이 중금리 특히 인터넷 전문 은행들 막 불려가지고 혼나고 너희 안 들리면 죽는다. 그래서 공급을 확대하자는 계획이 나왔는데 대체 왜 중금리 대출이 뭐가 문제인가? 요거 한번 보시면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대출 보유자들의 신용등급별 구성비입니다. 그러면 1등급, 2등급, 1등급이 물론 제일 많죠. 신용등급 좋은 사람들. 2등급 이렇게 순서대로 쫙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등급 1등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2등급이고 3등급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그러면 대출도 이 순서대로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이거 보시면 개인 신용별 금리 구간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중간에 이렇게 푹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금리 대출을 은행들이 잘 대출을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반대로 보면 1, 2, 3등급이나 좋은 등급의 신용등급이 몰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훨씬 명확해져요. 이게 연도별 신용등급별 이제 신규 신용대출 고객 분포추인데 요 위에가 이제 1등급, 1에서 3등급 좋은 신용등급 사람이란 말이에요. 계속 늘어났죠. 그러니까 물론 늘어났어. 근데 밑에 보면 중금리 대출인 중간에 있는 그런 중신용자들은 그렇게 줄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신용자들은 비슷해. 그리고 1, 3등급이 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물론 당연히 이것 때문에 1, 3등급이 사람이 많았으니까 가뜩이나 그쪽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데 좋은 등급의 사람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늘어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걸 보시면 이 표입니다. 이게 이제 퍼센트예요. 예전에 2012년에 보시면 1, 3등급 비중, 대출 비중, 중금리 대출 비중 비슷했잖아요. 비슷했어요. 근데 점점 이거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요건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은행들, 시중은행들, 저축은행들 뭐 이런 기존의 금융권들이 1, 3등급으로 대출이 지금 몰아져 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 중간에 있는 중금리 대출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중금리 대출이 사라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금리 대출은 말씀드렸잖아요. 한 10% 내외 뭐 60, 89 아니면 10 몇 퍼센트 이런 금리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중금리 대출을 못 받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20% 이상 굉장히 비싼 고금리로 밀려갑니다. 그럼 금리도 비싸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돈 갚기도 어려워. 그럼 또 신용하락으로 악순환이 되고 실제로 신용평가할 때 내가 예를 들면 저축은행이나 이금융권의 대출을 받잖아요. 그것만으로 바로 신용등급이 하향돼요. 그러니까 이 중금리 대출은 좀 늘려주는 게 정책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도 불러다가 너희 뭐 죽을래? 하면서 압력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은행들도 사실은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이거 보시면 신용등급별 채무불이행률이거든요. 1등급 제일 좋은데 0.05%.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안전하다. 근데 한 등급 올라갈 때마다 이게 막 2배씩 이렇게 뜁니다.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등급 은행 입장에서는 좋은 등급 준 사람 신용 리스크 관리도 잘 되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면 내가 중금리 대출 많이 했다, 은행에서. 그럼 은행의 어드밴티지가 뭐냐? 인센티브가 약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민금융 지원 활동 많이 했다고. 보도자료 금융에서 내주고, 뭐 포상해주고,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아, 이거 뭐, 그 포상 뭐 좀 받는 게 그게 뭐 대수라고. 내가 돈 손해보면서까지 중금리 대출 늘려야 되냐. 뭐, 이런 이제 불만들이 있어서 사실은 중금리 대출 자꾸 줄어드는 거고, 더 문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야, 이건 참 전 문제 같은데, 사익돌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사익돌 대출이 뭐냐면, 이제 정부에서 이게 서울보증보험이라는 데서 이제 정부가 출자한 데인데, 서울보증이라는 데서 보증을 받아서 정부 자금 비슷한 걸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은행 가서 물론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은 중개만 해주는 거고, 사실상 그 서울보증보험이라는 데서 보증해 줘서 되는 중금리 대출 상품이에요. 한 금리가 5%대, 6%대 이 정도고, 이게 기준 보면 2천만 원 이상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등급도 1등급에서 7등급, 2천만 원까지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거는 중금리에 있는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 대출해 주라고 만든 정부의 대출 상품이에요. 근데 골 때리게 어떻게 됐느냐? 이 중금리 사이트 대출 실제로 누가 받았냐? 55%가 전부 다 1등급에서 3등급이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애도 원래 잘 받을 수 있는 애들이 기존에 한도가 차서 이거 더 받을 사람들이 이거 받아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정부에서 이 신용등급 요건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조건에 보시면 몇 등급을 해야 된다는 게 1에서 7등급 사이는 누구나 다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해줘도 되니까 은행들이 이왕이면 1, 2, 3등급한테 해주지. 가뜩이나 대출 받겠다고 줄 서 있는데 누가 5등급, 6등급, 7등급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은 진짜 심해요. 예를 들면 인터넷 카카오뱅크 같은 데가 많이 했는데 사익돌 대출의 66.4% 대부분을 1, 2, 3등급한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가 그걸 보고 완전 열받은 거죠. 지금 장난해? 하면서 이거 보시면 진짜 금융위가 왜 화를 냈느냐. 전반적으로 중금리 대출이 적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은행들 보면 이게 중저 신용대출, 신용층의 대출 비중이잖아요. 전체 가계대출 중에 이제 한 24%? 이 정도밖에 안 와요. 근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12%. 더 작아요. 그러니까 중금리 대출 진짜 안 해주고 1, 2, 3등급만 해준 거야. 근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중금리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러고서 인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해보니까 이놈들이 더 심하네. 그러니까 금융위가 요즘 보도자료 보시면 카카오뱅크, K뱅크니 뭐 토스 앞으로 출범한 토스 은행들이 중금리 대출 늘리겠다고 맨날 보도자료가 난리거든요. 왜 그런 난리냐? 너무 혼나서. 너무, 금융위한테 너무 혼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요즘 하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진짜 비슷한 뭐 자료인데 이거 보세요. 인터넷 전문은행들 금리 구간별 신용대출이잖아요. 1, 2, 3등급에 81%. 여기 압도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좀 안 지켜진 거 아니냐. 그런 좀 지적을 사실 좀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나오는 게 이 이후로도 오늘도 뭐 추가 조금 나왔던데 카카오뱅크도 뭐 2배를 늘리겠다. K뱅크도 뭐 얼마나 하겠다. 토스뱅크 아주 지금 적극적으로 인터넷 은행 전문은행들이 대대적인 지금 중금리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사익돌 대출도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너무 절반 이상의 고신용자 반응이 말이 되냐. 그래서 앞으로는 신용등급 하위 30%, 그러니까 기존 5등급 이하 사람들한테 70%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요건도 좀 강화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대책은 뭐가 있냐면 심파일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심파일러가 뭐냐면 파일이 너무 얇은 사람, 뭐 개인 서류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얇아. 뭐 그동안 금융 거래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심파일러라고 하거든요. 심파일러는 뭐 거래 내용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 사람 등급을 굉장히 불이익을 받아요. 특히 이거 보십시오. 20대가 심파일러가 엄청 많거든요. 아니 20대가 무슨 금융을 많이 했겠습니까? 막 사회 나와서 혹은 대학생들일 텐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금융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거 아주 좀 심각하던데 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던데 이 부채 실태 조사거든요. 보면 월 평균 한 185만 원을 받아요. 근데 평균 부채가 2,600만 원. 그러니까
대학생 뭐 학자금 대출 받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월 평균 54만 원 내고 연체 경험 비율도 33.7%. 엄청 심각합니다. 저축액이 25, 그냥 뭐 저축할 돈이 뭐가 있겠어요. 저축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젊은 층들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신파일러, 대표적인 신파일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등급도 낮고, 뭐 경험도. 그래서 이 애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좀, 이런 친구들을 좀 더 금융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하자. 그래서 지금 신파일러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지금 최근에 대안으로 되는 게 이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사례인데, 이거는 물론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라는 장터에 입점한 개인 사업자들, 입점한 물건 파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건데, 얘네는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는 원래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네가 지금 적자가 얼마고 흑자가 얼마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얘네는 지금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 매출 100만 원 이상이 3개월만 되면 일단 자격이 돼요. 그리고 네이버가 다 데이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단골 고객들이 많은지, 무슨 리뷰가 좀 많은지, 뭐 이런 금융 정보가 아닌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아 얘네들은 사업이 잘 되는 애들이구나 보고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중금리 대출 신청자의 한 40% 정도가 대출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평균도 한 5.5%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앞으로도 기준을 더 낮추게 한다고 하고 이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사례를 금융위가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좀 늘려서 너희 다른 은행들도 이거 좀 보고 배워라. 그래서 이런 거 좀 해봐라. 꼭 금융 그 이력 없는 사람들 대출 하나도 안 되고 그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한다고 합니다. 물론 중금리 대출을 늘려놔야 하는 정책적인 그 수요는 있지만 또 문제는 파이는 똑같은데 중금리 대출 늘리면 또 1, 2, 3등급 대출 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앞으로 또 왜 내가 대출을 해주네 안 해주네 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또 듭니다. 오늘은 뭐 약간 재미가 없었네요. 아무튼 오늘 주제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오늘 평소에도 썩 재밌지는 않아요. 이거 재미를 좀 살려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아무튼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제가 한 최소한 10명은 늘어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댓글 남겨주신 분한테 다 댓글을 응답을 제가 남깁니다. 제가 한 3분이 남겼길래 열심히 제가 다 답을 했습니다.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열심히 답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